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예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시린다. 이게 다 관절염 때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가 주변에서 입버릇처럼 내뱉고 듣는 말, 관절염. 흔한 질병이라서 치료법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절염 치료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자가 진단을 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환자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철칙인 명의 유명철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뼈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떠세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네. 한 번씩은 호사고 간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죠. 우리 인체에서요, 관절이 한 약 36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이죠. 네. 1년에 날수만큼 관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뼈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관절에도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염의 그 대표적인 관절염입니다. 사실 뭐 저희 자잘한 것까지 하면 뭐 100가지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쇠해 가면서 그 변화가 뼈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절 연골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관절 연골이 자꾸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에 생기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전신성 질환입니다. 전신에 어떤 면역 체계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이 일어나는데 마침 정세는 관절에 나타났다.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화면으로 한 번 더 익혀보시죠. 관절을 오래 무리하게 쓸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더 빨리 찾아온다.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선수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부딪히고 떨어져 나온 연골 파편이 지속해서 관절을 자극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리가 X자 형태로 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O자 모양으로 변형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임이 많은 무릎과 엉덩이 관절, 척추, 손마디 등에 주로 생긴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관절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교수님? 관절이라는 거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뼈하고 뼈가 맞닿은 부위에는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에는 그 맞닿았을 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체에 관절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저 뭐 나무 토막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지금 그 고관절 하나 예를 보면은 아랫부분은 대퇴골이 있고 위에는 이제 골반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이제 만나게 되면 그 만난 부위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죠. 이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매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관절이라는 게 있게 되고 그 관절을 그렇게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려니까 관절 연골이 잘 덮여 있어야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움직일 수 있죠. 이건 고관절이지만은 어느 관절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 이 연골이 파괴가 되는 거던데 그렇죠. 그럼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은 어떤 이유로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관절이 되면 그 관절 연골이 이제 덮고 있는데 한 3mm에서 4mm 정도 두께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네. 이것은 계속 마모도 일어나면서 또 새 연골이 나오고 이래서 항상 관절면이 매끄럽게 윤기가 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그 윤활유 나오는 게 떨어지고 마찰이 자꾸 일어나니까 마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점점 두께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관절염으로 유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굴이 자꾸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네. 그렇게 유도하는 인자가 이제 여러 개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많은 관절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 우리가 체중을 많이 받아내고 있는 부위. 쉽게 말하면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한 관절부터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지보다는 하지가 많겠죠. 네. 체중마다. 그래서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체중을 많이 받으니까 오는데 이 손가락 마디에도 온다고요. 물론 루마티스 때 오는 손가락 마디하고 퇴행성 관절염 오는 손가락 마디하고는 좀 다른데 네. 이거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체중을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관절 네. 여기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셔서 오는 그 관절염 말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갑자기 좀 부상을 당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것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만약에 뭐 중간에 뼈가 부러졌을 때는 뼈만 붙으면 되지만은 네. 뼈가 뭐 꼭 중간에만 부러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관절 자체가 부러지는 것도 있고 탈구가 되면서 부러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잘 봉합하고 맞춰가지고 해놓지만은 그 관절이 빠지고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그 충격의 효과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관절이 골병이 들었다가 그것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면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런 과정도 밟기 때문에 네. 심하게 다칠 때도 온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비교적 부상이 좀 심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겠어요. 운동선수에 많이 옵니다. 그 뭐 한참 젊을 때 모든 우리 국민들로부터 참 선망의 대상이 그렇죠. 된 선수들. 네. 물론 상지를 쓰는 운동은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하지를 많이 쓰는 축구 선수, 네. 뭐 힘을 많이 들 이런 사람들은 관절염으로 고생 많이 하게 되죠. 노년에. 그렇군요. 예. 퇴행성 관절염. 성별로 또 연령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발병하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보니까요. 연령별로 역시나 50대가 가장 예.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군요. 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금방 알겠죠. 네. 여기 뭐 젊을 때는 적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50대까지만 해놨는데 여기 60대, 70대를 기록하면 더 올라가는 거. 기하급수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성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몇 배나 많이 발생해요? 예, 그렇죠. 와. 그래프를 보면은 네. 누가 봐도 확연하죠. 이제 50대는 좀 적고 60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올라오면 이렇게 증가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녹색이 남자인데 녹색보다 붉은색 여성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 네, 훨씬 이것이 더.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